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어제장 대응하시기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무르면서 낙폭을 키워갔었죠. 양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내리면서 코스피가 2332선, 코스닥이 842선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어제 우리 장의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증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300억 원, 기관이 7,70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고 개인이 홀로 1조 원 가까이 사들였지만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집중되면서 더욱더 낙폭 확대했는데요.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을 찾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참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이전까지는 지수가 21선 부근에서는 지켜주는 모습이었고 환율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마저도 지켜내지 못했던 어제 시장을 보면서 약간은 허탈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의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의 활약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전해지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최근의 하락을 뒤로하고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현황과 신규 부양책 협상,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 등을 주시했는데요. 미국의 코로나19 총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에너지와 금융 등 경기 민감주들은 부진하고 기술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6% 가까이 오르면서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테슬라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5.6%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증언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부양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하다면서 향후 행로는 바이러스 통제 여부와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3, 4분기엔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인텔과 AMD가 미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 제재로 인텔의 시장 지위가 흔들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자 부분적이고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미 정부의 화웨이 제재 발효 이후 나온 첫 수출 사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화웨이와의 거래 허가를 요청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배터리데이에서 2022년부터는 전기차 수요 급증으로 심각한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전기차 배터리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4680으로 명명한 테슬라의 새 원통형 배터리는 기존 전기차와 비교해서 에너지는 5배, 전력 6배를 높이고 주행거리는 16%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차량 출하량이 30에서 40%가량 급증할 것이라며 또 한 달 뒤에는 베타 버전이기는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를 선보일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5%가량 오르면서 27,28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입니다. 네, S&P 500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3,315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확인하시죠. 나스닥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기술주가 다시 강세 흐름 보이면서 1.7% 오른 1,96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1,3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던 흐름을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그 아래에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0.5% 상승하면서 1,28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확인하시죠. 네, 이더리움은 0.6%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 흐름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어제 샌비트 글로벌 토큰이 100%가 넘는 급증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5% 넘는 상승으로 1,92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밀세고가 0.06% 강보합 3,49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코인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비트코인 캐시는 1% 상승으로 26만 4,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0.86%의 강세, 라이트코인은 1% 넘는 상승으로 54,22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오랜만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간밤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 3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다소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다시 찾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다우지수 0.5%, S&P 500 1%, 나스닥 지수는 1.7%, 조금 더 기술주 쪽에 기술주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어 힘을 받아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핵심 요소 뭐니 해도 그 시장 내에서 지금 파월 의장의 하원에서의 그 발언 자체 상당 부분 무게감이 좀 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하원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 계속되는 유동성 공급을 계속하겠다라는 유동성에 대한 확신을 준 것이 다시금 기술주들로 하여금 재반등의 어떤 그 기회를 모색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도 했죠. 추가 재정 부양책 도입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하면서 지금 현재 표류 중에 있는 미국 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사실상 지금 그 갈등 양상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힘을 보태기에 충분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만 지난밤 실질적으로 기술주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다수의 어떤 그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팬맨들의 상승세가 다시금 반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유일하게 테슬라만 조금 좀 5%대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시간 외에서는 다시금 상승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마감 상황은 테슬라 5.6%의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배터리 데이와 관련된 그 앨런 머스크의 그 트윗에 있어서의 어떤 그 실망감이 실질적으로 테슬라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배터리의 자체 대량 생산이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인다. 그 당분간이라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1년 반, 2년 정도 좀 중장기화적인 어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시장 내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을 오히려 조금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라는 점 좀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 시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배터리 데이가 미국 현지 시간, 그 LA 시간 기준으로 해서 1시 반 예정, 우리 시간으로는 5시 반 예정이었는데 이게 3시간 넘어서야 실질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주요된 얘기는 일단 방금 전에 대다수 이야기는 됐지만 아직도 그 배터리 데이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실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잠시 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 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의한 영향 변화 분명히 오늘 시장 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 가장 핫한 이슈, 시장을 움치락펼치락 하고 있는 가장 핫한 이슈 3가지를 꼽으라면 그 3가지를 좀 우리 시청자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과연 전기차와 관련해서 혁신이라는 이슈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시청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혁신과 진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혁신이다라는 점. 근데
배터리는 조금씩 진화하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조금씩 개선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번 배터리 데이에서 혁신은 무엇일까? 이 혁신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 혁신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방향성이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서 좀 이슈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이 되어져서 시장의 어떤 혼란,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 이슈에 이어서 지금 현재 위챗과 틱톡 이슈 일주일이 연기되어져서 이번 주 말 사용 금지, 다운로드 금지, 이번 주 말이 유효기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 내지는 서로 간의 이야기들이 오갈지,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핫 이슈일 것이다라는 점 꼭 좀 주목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요, 이제 기술주들 지난밤 나스닥이 1.7% 상승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마무리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마무리되기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 정도의 어떤 가장 큰 이벤트가 나서야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의회에서 지금 현재 계속 갈등 속에서 표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아마도 되어야만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의 마무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난밤 파월 의장의 하원 의회에서의 그 발언, 이 자체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갈망하고 있는 부분, 안정화를 위한 갈망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그 마무리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아닐까라는 부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 소위 말하는 백신 드리븐 마켓 스트래티지가 지금 현재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핫 이슈 중에 하나라는 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이 이제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편승한 그런 전략,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 항상 고민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배터리데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데이 앞두고 어제장에서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시간 외에서 5%가 넘게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터리데이 관련 내용들도 조금 짚어주시죠. 예, 그 배터리데이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데이 어제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관심사, 그러니까 그 전망 시나리오들부터 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까. 근데 막상 뚜껑을 펼쳐보니까 실질적으로 배터리 데이의 어떤 그 핵심 어젠다가 좀 변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장 전망은 배터리 데이의 배터리 자체 생산, 배터리의 효율성 증대, 이쪽에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졌었습니다. 근데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자율주행이라는 쪽으로 조금은 더 그 관심의 어젠다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이 있고 진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테슬라의 이야기를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석을 해본다라면 배터리 그 자체는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가는 진화라는 쪽으로 시장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혁신 쪽은 자율주행이라는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지금 가져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실질적으로 앨런 머스크가 어제 트위터에서 LG화학이나 뭐 파나소닉이나 CATL이나 배터리 구매량을 계속 늘릴 것이다. 그리고 당분간 배터리들의 대량 자체 생산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되면서 2022년 이후에는 배터리들에 대한 공급 물량이 전체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서 배터리 자체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해석이 무게중심 이동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배터리데이 한 우리 시간으로 7시 반 정도부터 계속 이제 그 속보로 나오고 있죠. 그 2020년 차량의 출하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30%에서 40% 가량 늘어날 것이다. 2019년도에 테슬라의 그 차량 생산 대수는 약 36.5만 대였습니다. 2020년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 대를 전망하고 있다. 결국은 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면서 수익성의 개선, 4분기 연속 흑자에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수익성의 개선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를 심어줬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한 달 후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에 있다라는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를 배터리데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되었었던 배터리의 효율성 개선 관련해서는 신규 원통형 배터리, 소위 이제 그 이름 짓기를 4680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에너지는 5배, 그리고 파워는 6배, 주행거리는 16% 정도 개선이 된다. 그리고 18개월 후에는 배터리의 가격을 56% 인하될 것이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절반 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코발트 프리. 코발트가 항상 문제죠. 그 히토류에 대한 문제점들. 배터리 제작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개발했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0기가와트의 자체 배터리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터리 개발과 관련해서는 롱텀한 지금 현재로는 바뀔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코발트 프리 말고는 개발된 것이 없다. 그리고 코발트 프리 자체도 기술만 개발되었다 뿐이지 상용화, 대량 생산 기술로의 접목은 아직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LG화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안도감의 어떤 그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의 개발 그리고 배터리의 가격 인하, 자체 개발, 자체 생산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18개월 내지는 24개월, 최소한 2년 이후로 미뤄졌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결국은 시장 내 실망감을 가져왔다라는 점. 근데 한 가지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배터리 쪽에서 시장 관심사가 배터리 쪽에서 자율주행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그런 어떤 그 힌트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부분.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자동차 업종과 IT, 5G, 지각 변동을 일단 읽으셔야 되고요. 그 지각 변동에 분명히 편승을 해야만 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될 것이다. 자동차, 결국은 뭐 전기차, 수소차, 에너지원의 변화, 그리고 배터리와 자율주행이 지금 시장 관심사항으로 계속 떠오르고 있다. 근데 배터리는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고 혁신이 아니라 자율주행은 지금 당장 오늘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시장 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꼭 이 부분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와 5G, 화웨이에 대한 제재, 위챗과 틱톡에 대한 제재, 결국은 4분기 반도체
수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 실적, 변화, 가능성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전략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 빅 이벤트가 많습니다. 빅 이벤트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동차 업종과 IT 업종, 5G 업종에 관심을 계속 가져 나가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반도체랄지 5G랄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결국은 클라우드까지 아우르게 되는 이런 어떤 그 관심 영역군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배터리데이 관련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지난밤 이제 그 미국 시장이 다소 좀 안정 확인이 그리고 파월 의장이 시장 내 유동성에 대한 재확인을 해주었다라는 점.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 내 유동성에 대한 재확인만 있을 뿐, 실질적인 모멘텀의 부재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유동성 중심의 순환매가 앞으로도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핵심 모멘텀 부분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전격 합의일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 합의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순환매에 관심을 가져 나가자. 그러면 유동성 순환매 그 속에서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결국은 투트랙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가지고 성장주는 차별화가 될 것이고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펼쳐나가는 그런 전략. 그런 속에서 방금 나타난 어떤 그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LG화학이랄지 우리나라의 배터리 2차 전지 생산 업체들은 일단은 한 2년 정도 시간은 벌었습니다. 근데 결국 2년 동안 테슬라가 요구하고 있는 기술의 개발이 같이 쫓아가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라는 점. 그 반면에 새로운 시장 내 혁신 아이콘이 던져졌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관심 계속해 나가되 특히나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의 폭을 조금 높여나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치주에 대한 관심, 결국은 3분기 실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바닥 통과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좀 펼쳐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수혜 업종,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순환매, 어떤 순환매들이 나타날까?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분. 외국인들 어제도 조금 좀 팔았죠. 근데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는 외국인들의 유입 가능성 좀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속에는 결국은 시총 대형 IT와 자동차 관심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테슬라 데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자율주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의 폭을 넓혀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의 폭 넓혀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을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시 오늘은 먼저 이 테슬라와 관련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LG화학의 배터리 구매량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트윗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에 최근에 분사 이슈로 급락을 했던 LG화학의 주가가 어제장에서는 1.9%가량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테슬라는 시간 외에서도 지금 7%가량의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서 좀 추가 상승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이제 배터리 대회가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그 배터리 데이 하루 전날 이런 그 LG화학 외에 뭐 다른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의 구매 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라고 좀 밝혔는데, 참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데이 하루 전날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좀 굉장히 좀 분석이 좀 남다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배터리 데이 때 공개할 어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되는 부분이 시간이 꽤 걸린 상태에서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회사들의 어떤 심기를 안 건드리려는 그런 좀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머스크는 전일에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우선 우리는 LG화학과 파나소닉, CATL 등의 협력사에서 배터리 구매 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테슬라가 배터리 공급선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나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테슬라 행보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죠. CATL과 제휴하면서 수명을 160만 킬로미터 수준으로 크게 늘린 100만 마일 배터리를 개발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또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배터리 공급사들이 공급의 속도를 내더라도 오는 2022년 이후에는 중대한 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적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만의 자체적인 배터리 개발 의사를 강하게 좀 피력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배터리 데이 때 전기 트럭 세미나를 비롯해 사이버 트럭, 로드스터 등의 장기 생산에 영향을 줄 중요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는 부분을 전했는데요. 그럴 때 배터리에 끝난 어떤 그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지금 현재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후에 세계 배터리와 전기차 업계 판도가 좀 바뀐다는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약간의 좀 물음표를 던지는 부분이 과연 이 배터리 데이에 대한 부분이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게 상용화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아직까지도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낮게 기대감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데이가 이번 주 어떤 가장 큰 이벤트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좀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재료이기도 하니까 어떤 큰 시장에서의 영향은 좀 오늘 단기적인 하루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니콜라의 창업자가 돌연 자진 사퇴를 하면서 관련주들의 이 움직임도 굉장히 심각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했던 한화그룹주들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관련주들의 투자 전망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하나그룹다가 직접 편을 좀 맞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창업자죠. 트레이디 밀턴 회장이 기술력에 대한 의무를 제기하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전격 사임을 좀 결정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니콜라이 주가는 큰 폭의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영향은 고스란히 하나그룹주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이 각각 5천만 달러씩 총 1억 달러를 니콜라에 투자를 했는데, 이 하나 같은 경우는 2018년 니콜라에 투자할 당시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이죠. 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사장의 관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유명해졌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하나그룹주는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니콜라 투자에 나섰던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은 두 기업 다 모두 비상장사지만 이 하나종합화학의 지분 36%를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거든요. 또 여기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하나는 이 하나솔루션의 지분 37.25%를 보유하고 있어서 연쇄적으로 이제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하나그룹의 중요한 부분은 신사업입니다. 신사업에도 영향을 지금 안 좋게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나종합화학, 하나에너지는 물론 하나퀴셀, 하나솔루션 같은 주력 계열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니콜라와 수소충전소 운영과 수소충전소형 태양광 발전 공급, 또 수소충전 소형 태양광 모듈 공급, 수소트럭용 수소탱크 공급 같은 협력 사업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어떤 수소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같은 우려까지 더해지면 하나 관련주는 하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어떤 환합 그 수소와 차와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영향을 좀 갖고 가는 상황인데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과 달리 뭐 직접 니콜라에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니콜라가 지행과 협력을 발표한 이후에 니콜라의 이 배제 트럭에 또 지행과 LG화학이 공동 개발한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는 전망을 나왔기 때문에 아예 니콜라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 100% 안 받는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오히려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 수소트럭 연료 전지 관련주죠. 두산 PS에도 하락폭이 좀 컸었고, 수소차 부품 업체로 니콜라 수혜주로 분류됐던 상하프론테크도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진다이아나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니콜라 사태가 전반적인 수소 업체들한테 차익실현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니콜라의 사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이 어떤 사기설도 있고 여러 가지 공매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주가라는 부분은 선반영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에 대한 악영향은 피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분간 그런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국내 인터넷과 게임 관련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조정 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투심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조정을 올화 많이 받으면서 인터넷 게임에 대한 그 게임 업종도 시장 대비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시작했죠.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마이너스 상대 수익률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영향이 몇 주 전부터 9월 초부터 미국이 시작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주 시작하지 않나 판단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 내 기술주 조정이 국내 주식시장과 기업들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이번 주 내내 후반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우월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실현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과 게임 업종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좀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하지만 펀더멘탈 경고합니다. 2분기 올해 실적 발표 이후에 안정적인 펀더멘탈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견인할 만큼 임팩트 있는 모멘텀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주가 조정 기간과 폭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양호한 상태이고요. 또 게임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규 게임과 해외 진출 등의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점이 4분기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실적과 향후 성장을 담보한다는 점과 또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추가 조정보다는 실적 개선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는 개선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카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톡보드 부분이 50% 이상 성장을 했는데, 이 자회사 상장에 따른 연결과도 재평가도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게임 업종의 대장주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안에 신규 게임 출시와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가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투자 수익률 제고로 위한 선택의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과 4분기 모멘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터넷과 게임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올리는 상반기 때 어떤 주도주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또 최근 시장 반등하려면 이 주도주들이 다시 가야만 반등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되면서 어제 어려웠던 장에서도 포스코는 1.8%가량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실적 개선의 배경과 주가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포스코 성장주들 상반기 때 이 대형주 성장했을 때 철저하게 소외됐던 게 포스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 매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강 판매량의 회복 국면에 들어들면서 이 포스코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교정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코로나 영향으로 자동차 같은 전방 산업이 셧다운에 돌입하면서 이 경기민감 업종의 포스코가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이 철강 수요 급감이 되면서 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 사상적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원 자사주 매입이란 대대적인 어떤 주주 친환책의 약발도 먹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3월 이후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포스코 주가는 아직 연초 대비 17%가량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좀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반기 때 포스코의 실적이 지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 37% 늘어난 지금 4,500억까지도 상향됐고요. 삼성증권,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이 증권사들의 시장 추정치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증권사 연구원 대상 컨퍼런스콜에서 이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 악화된 어떤 이제 철강 수요가 지금 조금씩 회복 중이라는 의견도 지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철강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격 인상으로도 연결된다는 부분인데 이 전방 산업이 기지개 펴면서 공장 가동률이 정상 수준에 이르는 상태고요. 이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까지도 클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내 또 인프라 투자 확대가 어떤 국내 철강 업황에도 긍정적 영향을 지금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뷰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철강 산업의 장기 성장 추세를 유지하기에는 걸림돌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우선 그린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이 산업 투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온실가스 배출 상위권에 오르는 포스코가 이와는 좀 다른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판단되고 또 역시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에 우려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코로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국내 업체 가격 협상률도 약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좀 지켜보고 리스크 관리해야 포스코의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 지역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2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입니다. 한편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출발해 한낮에 24도를 보이겠고 춘천은 일교차가 10도가량 벌어져 낮에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큰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전국의 대기순환이 원활해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아침 기온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아침 기온 1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과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15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 남부 남쪽,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바다의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강원 영동에 시작되는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경상 동해안의 비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